초등학생 시절 과학 수업에서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있다고 배웠던 것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당시 명왕성은 아직 행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명왕성은 갑자기 그 지위를 잃고 단순한 준행성으로 자천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세상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나사의 짐 브리덴스타인 장관도 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2019년에 명왕성은 역시 행성이 맞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릭 앤 모티처럼 명왕성에 사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아직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토픽, 전문가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채널이죠. 대체 왜 명왕성은 준행성으로 떨어졌을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의 경위. 명왕성의 발견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자면 영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천문학을 끔찍히 사랑하는 미국인 신사 퍼시벌 로웰. 그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데요. 로웰은 자신의 이름을 딴 천문대를 설립한 뒤 행성 X를 발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9세기 해왕성이 발견된 이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의 변두리 거대 행성, 그리고 그 행동에 영향을 줄 만한 천체가 해왕성 바깥에 하나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 X의 수색은 클라이드 톰보라는 재능 있는 청년이 맡게 됩니다. 톰보는 유년 시절부터 우주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 교육을 받게 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톰보는 독학으로 낡은 뷰익 차량의 크랭크축과 크림 분리기의 부품을 이용해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던 톰보. 이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찰을 시작한 그는 목성과 화성의 표면을 세밀하게 스케치하여 로웰 천문대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장으로 톰보를 천문대에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소식이 날아왔어요. 그리하여 캔자스의 가난한 청년은 반짝 비교정이라는 측정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시간에 촬영한 같은 하늘의 사진을 비교해 천체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톰보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하루 14시간 이상을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100개의 소행성을 발견해냈으며 동시에 새로운 해성과 수십 개의 변광성까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수수께끼에 휩싸인 행성 X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천체의 명왕성, 즉 플루토라는 이름을 제안한 것은 최초의 발견자가 아닌 영국에 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11살의 소녀 베네티아 버티였습니다. 여담으로 소녀는 이 아이디어를 낸 상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관 사서였던 할아버지로부터 5파운드를 받았다는 귀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같은 대학에 다녔던 천문학 교수에게 전했고 교수는 즉시 그것을 천문대 직원에게 알렸어요. 그 결과 소녀는 뜻하지 않게 소소한 영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은하의 이름을 생각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쩌면 이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 조만간 새로운 은하의 장명자라는 영예를 안게 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천체의 명명자가 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초등학생처럼 말이죠. 재능 넘치는 사원이었던 클라이드 톰보. 그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죽고 난 이후 그를 태우고 남은 제의 일부가 탐사기 뉴 호라이즌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탐사선은 명왕성에 처음으로 접근하였고 조사를 위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톰보는 명왕성의 유명한 하트 얼음 영역에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할리우드의 각본가나 작가에게 가르쳐준다면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명왕성의 특징.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요. 천체의 질량은 미발견 시점에서는 로웰의 연구를 통해 지구의 7배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 발견된 직후에는 지구와 같은 질량이 아닐까 추측했지만 1978년 위성 카론의 발견으로 제9행성의 성질이 마침내 확정되었어요. 명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1% 미만밖에 되지 않았고 지름은 단 2,40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즉 명왕성의 표면적은 남미 대륙보다 약간 작다는 뜻이죠. 이는 달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였습니다. 가설에 따르면 행성 X는 해왕성이나 천왕성 같은 거대 갓생성에도 영향을 미쳐야 했지만 어떻게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9행성 자체의 궤도도 다른 8개 행성과는 달랐죠. 나머지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때 혼자 황도면을 따라 크게 기울어진 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명왕성과 위성 카론과의 관계도 상당히 특수했어요. 카론의 크기는 명왕성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더구나 그 질량비 역시 일반적인 행성 위성 간의 사례와 크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구의 질량을 1로 할 때 달인 0.0123밖에 되지 않는 데에 반해 명왕성의 질량을 1로 했을 때 카론의 질량은 0.12나 되었어요. 즉 위성이라고 하기엔 카론이 너무 컸던 것이죠. 명왕성과 카론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같은 무게중심을 축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론은 명왕성의 궤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명왕성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론은 명왕성 대기의 일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카론의 표면에는 얼룩 같은 영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얼룩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지의 제왕의 이름을 따서 모르도르라고 부르고 있다네요. 물론 이곳에 오크들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처럼 명왕성과 카론은 묘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행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명왕성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돼요. 얼음 천체가 끝없이 펼쳐진 카이퍼대 안에 명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음 왕국. 카이퍼대에는 명왕성과 비슷한 구조의 천체가 수만 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원경의 정밀도가 올라가 이 구역을 더욱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이 더 큰 천체도 발견되었어요. 오르쿠스, 화오아, 마케마케, 하우메아, 세드나 이 천체들은 명왕성보다 약간 작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드디어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마이클 브라운 팀이 카이퍼대에서 에리스라는 천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새로 발견된 이 천체는 지구에서 상당히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밝게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리스가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으며 표면 반사율이 높은 천체라는 것을 뜻하죠. 전문가들이 계산한 결과 설령 에리스가 얼음에 완전히 덮여 있어 표면이 빛을 반사하기 쉬운 상황이라 해도 그 크기는 명왕성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에리스는 명왕성에 비해 작지만 질량은 명왕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더 길쭉한 궤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제10행성의 발견이라고 해도 좋은 것일까요? 새로운 지위. 과학세계가 에리스를 완전한 행성이라고 인정한다면 다른 비슷한 천체도 행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계에는 20개 이상의 행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천문학연합은 다른 길을 택하기로 해요. 처음으로 행성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행성으로 간주되려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것, 다른 천체의 위성이 아닐 것, 자기 중력으로 구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 주위에서 다른 천체를 배제하고 있을 것,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왕성은 처음 세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충족시키고 있지만 마지막 항목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지구의 질량이 궤도에 있는 천체 총 질량의 170만 배 이상인 데 비해 명왕성의 질량은 카이퍼대에 있는 천체 총 질량의 7%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성 지위에서 쫓겨난 명왕성은 준행성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되었고 에리스를 발견한 마이클 브라운은 명왕성 킬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9행성의 지위 상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즉, 태양계 천체의 분류 방법이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새로운 분류법은 수성과 지구, 금성, 화성은 암석 행성으로
목성과 토성은 거대 가스 행성으로,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분류한 반면 명왕성은 카이퍼대 최대 천체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명왕성의 지위가 바뀐 이유는 행성의 수를 바꾸기 위한 구실이 아닌 태양계에 어떤 천체 그룹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덧붙여보자면 명왕성은 새로운 분류를 더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요? 이전까지의 명왕성은 크고 무시무시한 행성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은 어엿한 카이퍼대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애초에 명왕성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해 아쉽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왕성은 자신의 지위가 바뀐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